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 인물로 본 공주 역사 이야기 오늘도 읽겠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읽긴 하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제가 스스로 반복해서 듣고 공주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복 국곡의 효자 전설의 주인공 옥령동의 소문난 효자. 이복은 고려시대에 공주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정확한 생물 연대는 알 수 없으며 옥령동 비선거리 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비선거리는 비석거리에서 비롯한 이름이다. 천안에서 공주를 거쳐 논산으로 가는 삼남대로가 금강을 만나 막히면 장기대 나루에서 강을 건넜다. 지금의 공주대교 양안이다. 그리고 장기대 나루에서 공주 시내로 들어오려면 비석거리를 거치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한 길이어서 벼슬아치들의 공덕비를 많이 세웠던 곳이라고 한다. 그 시초는 효자 이복비였을 것이다. 지금의 충남역사박물관 주차장 오른쪽 아랫마을이다. 이복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집안이 가난해 어려서부터 남의 일을 하고 품삯을 받거나 음식을 얻어 어머니를 봉양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자 이복은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국을 얻어다 드시게 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국을 끓이면 이복 어머니 몫으로 한 그릇을 따로 떠놓았다고 이복에게 주었다. 국을 엎지르고 서럽게 울다. 하루는 읍내 부잣집에서 일을 해주고 국 한 그릇을 얻었는데 식기 전에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 가슴에 품고 부지런히 고개를 오르다가 넘어져 그만 국을 엎지르고 말았다. 이복은 굶주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곳을 국을 엎질렀다라는 뜻으로 갱경골 또는 국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국고개라는 지명이 전해지는데 그 위치는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의 앞길 부근이다. 이복은 성인이 된 후 공주 관아에서 아전 생활을 했는데 타고난 성품이 성실해서 동료와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 그런데 유독 수령에게만이 몹시 미움을 받았다. 고을 수령이 아부를 잘하는 인물만 가까이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멀리했기 때문이다. 고든 말을 잘하는 이복을 눈엣 가시처럼 여긴 수령은 그를 감시하고 괜히 트집 잡아 혼내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끝내 이복은 관아에서 쫓겨났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다시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말았다. 이복이 백방으로 약을 구해 지극정성으로 간병해도 어머니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의원이 잉어의 피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때가 엄동설아니라 잉어를 구할 길이 없었다. 그래도 이복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금강변으로 나가 얼음을 깨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한겨울 금강에 잉어를 낚다. 짧은 겨울해가 기울도록 잉어가 잡히지 않자 다급해진 이복은 천지신명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기적처럼 큰 잉어 한 마리가 낚였다. 잉어 덕분에 이복 어머니는 병이 완쾌되었다. 사람들이 그의 효심에 하늘이 감복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편 고을 수령의 온갖 비행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임금이 어사를 파견해 조사하게 했다. 그런데 수단이 좋은 수령은 어사마저 매수의 위기를 모면했다. 백성의 원성이 끊이지 않자 강직하기로 이름난 어사가 재파견되어 비로소 수령의 각종 비리가 낱낱이 적발되었다. 수령은 결국 파직된 반면 이복의 억울함과 효성은 조정에 알려져 원직에 복직되고 효자비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복의 효행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그는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고려 마렵에 세워진 효자 이복 정려비각은 본래 옥령동 비선거리 도로가에 있었다. 이것을 1979년 옥령동 사무소 뒤편 언덕으로 옮겨 세웠다. 공주 여러 곳에 있는 효자, 효부의 정려가 대부분 조선시대에 건립되었는데 이복의 효자비는 흔치 않은 고려시대의 표창사례라는 점이 다르다. 효자 이복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공주목, 인물조에 기록되었고 동국신속 삼강행실도, 호서읍지, 공산지, 금고실기, 조선 환여승람 등 여러 곳에 계속 수록되어 나라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는 인물이 되었다. 이명덕
조선 왕조를 고추 세운 공주 이씨. 공주 이씨의 입향조. 공주를 관양으로 하는 성씨는 공주 이씨, 공주 김씨, 공산 안씨, 공산 정씨, 공주 박씨, 공주 모씨 6개 성씨가 확인된다.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공주 이씨인데 전국에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주 이씨의 입향족이며 가장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 이명덕이다. 그는 고려 말인 1373년에 태어나 조선 초기인 144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는 신지, 호연, 호는 사봉이다. 형 이명성과 함께 이세계 문화에서 수학했다. 이명덕은 조선시대 공주지역 읍지류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서거정이 1481년에 펴낸 동국여지 승남 인물조에는 공주의 인물로 유일하게 올라있다. 세종실록에 이명덕은 충청도 공주인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 태어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고려 때 첨의 정승을 지낸 이사손의 손자이며 강릉 부사, 전라도 안찰사, 전공판서를 지낸 이엽의 아들이다. 조선 태조 5년 식년 문과에 급제했다. 예문 춘추관, 공봉, 사원 감찰을 거쳐 40대 되던 1402년에 경기우도 도사로서 소요산 아래에 별전 짓는 일을 주관했다. 1404년 사관원 좌원납, 이어 사원부 장령 등 10여 년간 대간지에 종사했다. 태종 13년 형조 우참의로 재직 중 부친상을 치르고 이어 호조참의, 승정원 동부대원, 좌부대원으로 근무했다. 태종의 최측근 이명덕은 44세부터 50세까지 태종의 지근에서 근무했는데 다음은 태종실록에 전하는 일화다. 태종이 세자인 충녕대군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뜻을 신하들에게 밝혔다. 즉 태종이 내가 위로 하늘의 뜻에 보답하지 못하고 재앙만 있었으며 요즘에는 병이 도져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줄까 한다라고 하니 이명덕이 불가하다는 뜻을 아뢰며 동조하지 않았다. 한데 태종이 이명덕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주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이명덕이 임금에게 직간했다라고 말했다. 태종 18년 이명덕이 지신사로 근무할 때 태종이 드디어 세자에게 양위를 단행했다. 이명덕은 태종이 건네준 대보를 받들어 세종에게 전달했다. 세종이 즉위하자 그는 이조 참판에 임명되었다가 바로 병조 참판으로 옮겼다. 왕위를 물려주고도 상왕으로서 병권만을 쥐고 있던 태종이 그를 병조 참판으로 기용한 것이다. 그에 대한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보여주는 일화다. 세종 4년 태종이 별세하고 그는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어 예주 참판, 사원부 대사헌, 황해도 관찰사, 한성 부윤을 차례로 맡았다. 1430년에는 공조판서에 올랐고 이듬해 병조판서를 맡았다가 다시 공조판서를 맡았다. 백성들이 감당가를 불렀다. 이 시기 그의 관직 활동을 보면 임명과 파직, 복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사원부가 여러 번 탄핵함으로써 맡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된다. 아무래도 그를 총애하던 태종의 부재가 그의 벼슬살이를 불안정하게 한 듯 싶다. 작고한 선대왕의 측근이었기에 받는 견제를 그는 장기 능력으로 극복했다. 1438년 정조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고 판한성 부사, 인수 부윤을 지냈다. 70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지중 추원사로 복직하고 판중 추원사로 승진해 세종으로부터 궤장을 받았다. 그는 말년에 공주목 산내면 정생리의 낙향에 노모를 모시고 후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지금의 대전 중구 정생동인데 이명덕이 내려와 살자 정승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정생골로 불렀다. 이명덕은 1444년 72세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우의정이 증직되고 공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공경하고 화순하게 위를 섬기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 결단성이 있는 것을 숙이라 한다는 주석이 붙었다. 그가 죽자 세종이 제문을 내렸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경은 천성이 강직하고 풍교와 도의에 높았도다. 제주는 경륜에 넉넉하였고 전적에 해박했다.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논사에 격앙하였다.
태종께 뜨지마자 승정원에 발탁됨에 말을 출납함에 분명했고 임금을 깨우침이 간절했다. 내가 조업을 이어받음에 이르러 도움과 유익함이 넓고 많았다. 병주의 장관으로 오래 있으면서 기율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며 여러 번 지방 정사를 다스림에 백성들이 감당가를 불렀도다. 명나라에 사절로 갔을 때는 맡은 일을 잘 수행했다. 그의 묘소는 공주 월송동 시종정 마을의 충절사 뒤편 금강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려 왕조의 절개를 지킨 이명성. 이명성이 조선 태종, 세종 3대에 걸친 문신 관료로 이름을 남긴 반면 그의 친형인 이명성은 고려, 조선 교체기에 그와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동생 이명덕과 함께 목은 이색의 제자이며 포은, 정몽주와 긴밀한 사이였다. 호는 송은이다. 고려 말에 적성에 간무를 지낸 뒤 감찰 어사직에 올라 지제고를 겸무했다.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가자 그는 나라가 망하는데 이를 구하지 못하면 칭이 아니요 어버이가 늙었는데 이를 부양하지 못하면 효가 아니다. 그러나 고국의 의리는 무겁고 노무의 은혜는 가볍다라고 탄식하고 마침내 벼슬을 내렸다. 그는 개성의 만월대 아래에서 정몽주와 이별하고 마식령 산맥 줄기인 강원도 이천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이명성은 떠날 때 동생 명덕에게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거니와 너는 경국제세의 제분이 있고 아직 벼슬을 하지 않았으니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내 뜻대로 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명덕은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로 도피한 것과 이윤이 은나라를 섬긴 것은 사적은 다르나 도리는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새로운 임금을 모시고 현 백성을 부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이명성은 자식들에게 조선의 벼슬을 하지 말고 초목을 벗삼아 살라는 뜻으로 초, 변에 근, 분, 말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주었다. 태종이 여러 차례 벼슬을 주며 불렀으나 차라리 옛날 초나라 구런처럼 길을 자르고 물에 빠져 죽을 망정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성종 때에 문성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절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를 남겼다. 이명성은 고려 왕조의 끝까지 충절을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어 명탄서원은 물론 두문동서원, 진안충절사, 장성경언사 등에 배양되었다. 공주 월성동에 있는 충절사는 고려의 충절을 지킨 이명성과 조선왕조 초기에 공을 세운 이명덕 형제를 함께 기리는 사당이다. 처음 건립된 곳은 공주목 명탄면 영대리였기에 명탄서원이라고도 부른다. 명탄면은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주군에서 연기군으로 편입되었다. 명탄서원은 1490년에 창건되어 1585년에 서원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전한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1851년에 현재 위치에 중건되었는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회철령으로 화렸다가 1956년에 복설되었다. 만경노씨, 파평 윤씨 집안과의 인연. 이명덕의 후손들을 살펴보자. 이명덕의 현손인 이안의 판군 기감 벼슬을 했는데 그의 딸을 만경노씨 노역에게 시집보냈다. 노역은 1434년 홍주 목사와 병마첨 절제사를 역임하고 처양인 공주에 들어와 삶으로써 만경노씨의 공주 입향조가 된 인물이다. 공주 만경노씨는 그로부터 비롯되어 우성면 동곡리, 반촌리, 기산리, 내산리 일대에 지금껏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그 후손인 노응환, 응탁, 응호, 삼형제가 모두 조원이 모집한 의병에 참가해 청주성과 금산전투에서 활약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노응환의 아들 노수군, 1624년 인조의 공주파천 때 군량 300성을 원조의 나라로부터 큰 공을 인정받았다. 공주 이씨의 혼맥은
혼맥은 논산 공주의 명문인 파평윤씨 집안과도 이어진다. 노서 윤선거는 공주 이씨 이장백의 딸과 혼인했다. 그의 아들 명제 윤중이다. 윤선거는 신독제, 김집의 제자로 송시열, 윤유, 박세채 등 당대 최고 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예론의 대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한양에서 강화도로 피난했다. 산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그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부친을 생각해 왕실 인척인 진원군과 함께 탈출했는데 부인 공주 이씨는 현장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그는 이때 강화도에서 대의를 지켜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하며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공주 인근 노성에 은거하여 학문에 몰입해 충청 오현의 한 명으로 일컬어졌다. 그와 송시열의 학문적 논쟁은 후일 아들 윤중에게로 이어져 소론의 큰 맥이 형성되었다. 윤선거의 사촌형인 윤원거는 계룡면 유평리의 터를 잡고 살아 파평윤 씨의 공주 입향조가 된 인물이다. 유평리는 노선과 지척인데 그의 어머니 해평윤 씨의 고향 마을이었다. 아버지 윤전은 병자호란 때 세자 시강원 필선으로 빈궁 일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성이 함락될 때 적에게 피살되었다. 윤선거는 평생 관직을 사양하고 은거해 가문의 종약을 정립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윤중의 어머니 연력 공주 이씨, 윤선거의 아들이자 윤원거의 조카인 명제 윤중은 학문이 뛰어나 유일로 여러 번 천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는데 서인과 남인의 격심한 당쟁 구도, 왕실 외척 세력들의 바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때마다 상소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해 백의 정승이라 불렀고 스승인 송시열과 달리 주자학적 조화론과 의리론만으로는 세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진보적인 경세론을 펼쳐 젊고 개혁적인 사대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소론이 형성되어 노론 1세계 조정에서 비판 세력 역할을 했다. 평생 명리에 뜻을 두지 않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산 그는 계룡면 향지리에 묻혔다. 논산 노성면의 명제고택 입구에 세워진 연려공주이씨 정녀는 윤중의 어머니 공주이씨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스스로 목매 순절한 삶을 기리고 있다. 1681년 명정을 받아 건립되었다. 김종서, 만고의 충절로 기억되는 백두산 호랑이.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이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흔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두만강 일대의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 변경에 선 김종서의 기계가 담겨있는 시조다. 이 절은 이렇게 이어진다. 장백산에 길을 꽂고 두만강에 말 싣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안이 사나이냐 어떻다 능연각 위에 네 얼굴을 그릴고. 김종서의 삶은 우리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죽음조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공주사랑 김종서의 삶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종이 알아본 인물.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은 5대 문종이 갑자기 승하했다. 왕의 나이 39세,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이었다. 문종 이양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지극히 학구적이고 신중한 성품이었다.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과 노상 잘 어울리며 집권 수업을 했다. 왕세자로 30년간 수업했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8년간 통치를 경험했다. 문종은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해 오위를 설치하고 스스로 쓴 진법, 부편에 따라 무기 제작과 진지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삼국 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전쟁 기록을 담은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화차를 직접 설계해 변경 지역에 배치했다. 1451년에는 고려사를 이듬해에는 고려사 전료를 편찬해 문치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약해 아버지 세종과 같은 창병으로 아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세종을 쑥 빼닮았던 그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 조선은 더 큰 발전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면 바로 밑에 동생인 수양대군 이윤의 왕위 찬탈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문종의 유지를 받다.
1452년 5월 12세의 세자 이홍위가 문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니 곧 조선 6대왕 단종이다. 문종의 유언에 따라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세 대신 주요 국정을 보필하며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 말년의 세종은 장손자인 단종을 직접 품에 안고 집현전에 나갈 정도로 아꼈다. 성삼문, 박팽면, 하위지, 신숙주 등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에게 세손의 앞날을 부탁하기도 했다. 어쨌든 조선개국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 임금이 즉위하자 정정이 불안해졌다. 야심만만한 왕의 삼촌 수양대군은 정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친위 세력을 키워갔다. 어린 임금을 수렴 청정할 대왕 대비도 없었기에 나랏일을 의정부와 육조에서 도맡아 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대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행을 일삼는다고 보았다. 주요 재신들 가운데 자신의 동생 안평대군과 가까운 이들이 많은 것도 불만이었다. 그는 대신들과 정면 충돌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무례배를 모아 무술훈련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를 견제할 수 있던 것은 세종, 문종 때에 성장한 정통 관료들이었고 그 중심에 김종서가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